안녕하십니까. 날 더운데 잘 지내셨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네요. 요 과정을 거쳐야 합격을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죠?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되네. 이제 되네요. 네. 앞으로 7월부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거의 문제를 풀 건데, 만약에 여러분 문제를 푼다 치면은 시험 볼 때까지 만약에 과목당 이렇게 따졌을 때 한 과목당 몇 문제 정도를 내가 완벽하게 알면, 문제수로 따지면 몇 문제 정도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면 무난히 합격할 것 같습니까? 문제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과목별로. 네? 300문제? 그러면 만약에 300이나 500문제, 과목당 500문제를 만약에 내가 풀면 당연히 합격할 것 같죠. 그것만 다 알면. 그죠? 그러면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날짜가 100일이 넘게 남았는데, 그럼 하루에 5문제씩만 풀면 과목당 100일이면 500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6과목이니까 한 문제 5문제씩 해가지고 30문제잖아요. 겨우 30문제밖에 안 되죠. 그거를 만약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다. 매일같이 그렇게 가면 과목당 500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볼 때 500문제를 다 알면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집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맘만 급한 거죠. 시간이 막 가면 맘만 급해가 쫓깁니다. 그리고 막 양만 늘려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려고 그래요. 막 하루에 막 한 과목당 30문제, 40문제 이렇게 풀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푸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해서 그 파트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시험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너무 쉽지 않아요? 과목별로 하루에 5문제씩만 풀면 된다는데, 그것도 만약에 문제가 너무 범위가 넓다 그러면 범위를 한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세법 같으면 그냥 차라리 세 파트만 위주로 해서 계속 푼다 치면은, 그러면 시험이 떨어지는 게 이상합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하루에 5문제 정도조차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니까 그 나왔던, 공부했던 지문이 또 나와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걸 계속 틀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시험 보러 가시면 거의 대부분이 본 지문인데 어디서 안면은 다 있는데 답을 못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닙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3주 되셨대요. 학원에 온 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라니까 깎아봐줘. 문제 풀으려니까. 그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제 푸는 거 하나씩 지금 한 얘기처럼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욕심 안 부리고, 그죠? 많은 양 안 하려고 하면 5문제씩이면 30문제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6과목에 30문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셔라. 완벽하게. 지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러면 안 떨어진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 거니까. 그죠? 너무 양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쭉 보겠습니다. 문제는 일단은, 6주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3주는 홀수번 문제만 풉니다. 홀수번에서 다 푸는 건 아니지만 총론부터 양도세까지 끝내고, 그리고 다시 4주차부터 다시 총론부터 양도세까지 해서 짝수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집을 2번을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가면은 쭉 끝까지 가버리면 앞부분하고 뒷부분 가면 앞에는 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대세김질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문제를 2번 풀 수 있도록 문제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12페이지 피시면 돼요. 총론은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그래서 나오고, 죄송합니다.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주 쉬운 거, 하나는 또 애매한 거 나오고 그러죠. 자, 1번 문제는 그냥 맛보기니까 첫 문제니까 풀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음 조세를 부과할 때 충족할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요건이 있습니다. 세금 부과 요건인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내도록 돼 있죠. 그 4가지 요건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대상.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그걸 우리가 과세 대상 그러고, 그리고 누가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그리고 기준금액, 과표, 그리고 세율.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 그럽니다. 그래서 그죠? 그거 왜?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 1번 문제는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5번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세는 과세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다음 중 지방세를 몇 개인가?
자, 이제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거죠.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거고, 지방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건데, 일단은 그 박스 보고 그냥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 그죠? 등록세는 지방세. 부가가치세, 국세. 법인세, 국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취득세, 지방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 지방소비세,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고, 개별소비세는 국세죠? 국세. 그죠? 그리고 지역장시설세는 지방세. 그래서 우리가 국세, 지방세 구분할 때 지방세가 11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배웠고, 그리고 지방이 있다 했잖아요. 지방에서 뭐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역 주민 그런다 했죠. 지역 자원 시설세, 지역 주민이 주민세.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그죠?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방세니까 요거 아닌 애들은 전부 다 뭐겠어요? 뭐 국세겠죠, 당연히. 그죠? 목소리 보시면 됩니다. 개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5번은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기본세 같은 거 공부를 하다 보면 지방세가 11개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방세는 특광도가 있고 지자체에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얘가 특광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이게 다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가 뭐는 도세, 뭐는 시군세 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기본서도 보면 이런 거 설명을 해놨거든요. 구분해서. 근데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 구분해서 얘는 특광도세고 얘는 무슨 세고 알 필요가 없죠. 근데 알 필요가 없는데 5번 문제 지문은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얘가. 시험에 나온 거죠. 뭐라고요?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배우질 않았는데 나온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3개는 배우죠.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1년을 공부하면 얘네들이 무슨 세인지는 알고 가겠죠.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그죠? 자, 얘는 무슨 세라고 해요? 특, 광, 도세 그러죠. 얘는 시, 군, 구세 그러거든요. 얘는 뭐라 그래요? 도세 및 구세 그러죠. 도세 및 구세. 자, 우리 세법에 나온 모든 구는 어디를 말한다? 자치구를 말한다.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에도 대도시에는 구가 있습니다. 그죠? 수원시 팔달구, 뭐 안산시 단원구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구는 여기 해당이 안 되고.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도 단위에선 도세로 들어가고 광역시하고 특별시에서는 구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특별시세가 아닌 거죠. 자, 근데 문제를 딱 봤더니 5번에 세목이 아닌 것은 하고 기출로 나온 거죠. 1번 봤더니 주민세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1번 딱 읽고 주민세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이렇게 되죠. 왜? 모르는 거죠. 주민세가 뭐 특강도세인지 우리 배우지도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울컥해가지고 열받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이미 문제는 나와 있고. 그럼 딱 봐도 알 수가 없죠. 주민세도 모르겠고 지방소비세도 마찬가지고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안면인에 둘이 있네요. 다행이죠.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일단 2번하고 5번 중에 답이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서 없으면 그냥 뭐예요? 찍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주민세가 딱 나왔는데 여러분이 그걸 계속 째려봐. 얘가 뭐지? 아무리 째려봐도 얘가 무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안 배운 거잖아요. 이거 강의는 안 하거든. 이거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2개 중에 골라봐. 자, 2번의 취득세는 특광도세고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니까 특별시세 아닌 건 뭐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답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정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자꾸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거기 모르는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짜증내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없어.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요령을 자꾸 문제 풀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어. 그죠? 자, 그래서 5번은 정답이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번은 다음 목적세 중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목적세 중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럼 얘는 딱 보시면 지금 얘가 2개를 물어보는 거죠. 목적세이고 그리고 뭐 국세인 걸 고르라.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문제 지문에서 2개를 동시에 물어봤다고 해서 자기도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그 2개를 동시에 떠올려가지고 한 번에 적용을 딱 해서 얘를 고르려고 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해당이 돼야 되죠. 그럼 이 중에 목적세란 말과 국세란 말 중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걸 고르는 거죠. 일단은 국세 지방세는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럼 일단은 국세에 해당돼야 정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5개 중에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일단 정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찍더라도 3번, 4번 찍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얘는 아예 답이 아니니까. 근데 목적세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우리는 목적세는 안 배웁니다. 뭐만 배워? 보통세만 배워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건 전부 다 보통세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죠? 그럼 배우는 거 2개.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목적세가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면 목적세는 모르더라도 일단 국세, 지방세 구분하면 제껴버리면 5분의 1에서 확률이 찍더라도 3분의 1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문제만 읽고 아이 목적세, 국세, 이거 모르는데, 짜증나고 찍어. 그러고 뜩하니 3번 찍어버렸어. 그럼 답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요령껏 하셔야 돼. 그건 조금씩 활용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답은 걔도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9번은 과표 결정 시 일부 또는 전부가 종량세 치계로 구성되어 있는 세목은 그랬죠. 우리 왜 과표 계산할 때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종가 이겠죠? 종가세가 있고 뭐 있다? 종양세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겠어요? 이 중에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얘는 금액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종량. 우리가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안 배우는 세목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세목은 기본이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기준이 금액이죠. 얼마 곱하기 몇 프로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종량세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가 있다? 등록세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등록세는 전체가 종량세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 이걸로 되어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 전세 금액, 월 임대차 금액 가액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때문에 얘가 종량세가 있는 거야? 건당 6천 할 때 건수로 가는 거죠. 건수. 이것 때문에 얘가 일부가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자체가 전체가 종량세가 아닙니다. 기본은 종가세고 건당 6,000원짜리 있죠. 말수등이 같은 거 있죠. 걔 때문에 얘가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는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뭐밖에 없다? 등록세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지역자원시설세나 주민세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타 등등. 하지만 이거 정도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 그죠? 그래서 거기 9번은 뭐 일부 또는 전부가 종량세 치계로 구성되어 있는 세목은 그런보다 뭐 등록세 이렇게 부르면 되죠. 아는 걸 활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앞에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그냥 쭉쭉 가시면 돼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건너가는 것들은 또 짝수번에서 풀어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가시고 부가세를 보겠습니다. 저 뒤로 가서 18페이지 가면 17번 문제가 있습니다. 17번. 제가 이번 주에 강의하는데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습을 하신다고. 예습을 했는데 이제 제가 홀수번을 이제 푼다고 하니까 예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다 풀잖아요.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근데 다 풀 줄 알았는데 제가 문제를 다 안 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를 다 풀었는데 힘들게 막 총론 취득세까지 풀어왔는데 제가 건너뛰니까 그러면 이걸 다 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다음 시간 건 어떻게 예습을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예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걸 예습을 했는데 중요한 건 공부가 되신 분들은 예습을 하면 문제가 풀려요. 그럼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은 풀면서 몰라요. 뭔 얘기인지. 막 짜증내는 거. 계속 스트레스 받아. 문제 풀면서. 근데 그렇게 풀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복습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왜냐면 문제를 제가 다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풀면 어쨌든 뭐가 풀지 모르니까 다 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시간 엄청 걸리죠. 근데 그 중에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별 필요 없는 문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차라리 복습을 해라. 복습을. 예습하지 말고. 그죠? 그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세법은 굳이 예습을 안 해도 복습하시고 그죠? 수업이나 안 빠지고 잘 나오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그죠? 그것 때문에 예습 안 해가지고 뭐 문제 푸는데 뭐 이해 못하고 예습했더니 막 이해가 팍팍 가고 막 그런 것도 없어요. 별로. 그죠? 그러니까 세법은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지금 잘 듣고 복습 잘하면 돼요. 그러면 뭐 충분합니다. 자, 17번은 부가세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부가세 아시죠? 부가세. 독립세에 붙여서 덧붙여 내는 세금. 종류가 쭉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취득세는 부가세가 2개죠.
그죠? 뭐가 있어요?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한 번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 이제 얘가 만약에 그 17번 문제처럼 지문이 나오면 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계산하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리 보면 17번에 예를 들면 동그라미 2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교육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3번 질문은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그럼 지금 2번, 3번 질문이 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질문 읽고 얘가 맞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보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한 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또 그걸 모르고 하면 저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그죠? 자, 얘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계산하는데 현재 얘네가 이게 두 개인 이유는 뭐다? 세법이 2011년에 개정되면서 그죠? 이 지방교육세는 원래 어디 뜬 거다? 등록세에 붙은 거고요. 요거는 원래부터 취득세에 붙은 건데 통폐합되면서 얘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2010년도까지는 어떻게 냈다? 취등록세를 따로 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2010년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취득세 따로 계산하고 등록세를 따로 계산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1억 해서 몇 프로? 2%. 자,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 매매를 하건 상속을 받건 증여를 하건 뭘 하건 무조건 취득세 온리 몇 프로? 2% 하나. 2%. 그럼 얼마야? 200.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따로 냈어요. 1억 곱하기 얘도 매매로 사면 2%. 얘도 200.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다 이제 뭐래요? 부가세를 냈겠죠. 이는 뭐예요? 농특세 10%. 여기는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농특세가 20이고 이렇게 하면 지방교육세가 40. 이렇게 됐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2010년도까지는 내가 취득세는 안 내더라도 뭐만 하면 등록세만 내면 등기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럼 이때 취득세 200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200에 부가세 포함해서 240을 낸 거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얘가 뭐가 됐다? 통폐합이 됐다 했죠? 2011년에. 어차피 니네 사면 취득세 내고 어차피 등기해야 되니까 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내라. 그죠? 해서 어떻게 됐다? 1억. 됐어요. 두 개 합해서 몇 프로? 4%. 이렇게 갖다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400. 자, 중요한 건 뭐다?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 후하고 세금 갖다 틀리다. 똑같다. 그러니까 각자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가세입니다. 여기다 농특세 10% 그러면 안 되죠. 그럼 40이 나오고 여기는 8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0이 나오고 40이 나와야 돼요. 그게 460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근데 여기다 곱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딱 봐도 얘는 이거 두 개를 합한 세율에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 만약에 농특세 10%를 구한다. 그러면 1억 곱하기 얘가 원래 어디 붙은 거라고요? 취득세 붙은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개정되기 전 취득세 세율만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겠죠? 몇 프로? 2%. 2% 하나요. 무조건 2%. 그럼 200. 그죠?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농특세 10% 이렇게 가는 얘기야. 그럼 얼마야? 20. 이렇게 된 거죠. 똑같아졌잖아요. 자, 지방교육세 20% 구할 때도 얘는 1억 곱하기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요? 개정되기 전 등록세 세율만 곱해야 되죠. 얘는 등록세 붙은 거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된 거죠.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빼요. 2%. 자, 얘가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 합한금액이라고 했죠. 여기서 등록세만 남으려면 뭘 빼주면 된다? 과거의 취득세를 빼주면 되죠.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밖에 없다고요? 2% 하나. 그럼 2% 빼주는 거죠. 현재 세율이 4%니까 여기서 취득세 2% 빼면 얘도 몇 프로야? 얘도 2%죠. 그럼 얘도 200인 거죠. 그죠?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그럼 얼마? 40.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문이 그거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 앞에다가 2%를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의 10%.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의 20%가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딱 가는 것 같지만, 그죠? 이해 가는 게 아니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들을 때는 드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모르죠, 지금.
자, 증여받았다, 얘가. 증여. 그럼 취득세 몇 프로예요? 취득 증여. 3.5%. 그죠? 350만 원. 얘는 어떻게 구해요? 농특세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농특세 똑같다니까. 증여건 상수익은 취득세가 2%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2% 곱하면 된다니까. 그럼 얘 똑같이 가서 얼마? 20. 그럼 똑같다니까. 얘가 틀려지는 거죠. 얘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 현재? 3.5. 거기서 취득세 2% 빼면 1.5%죠. 이게 달라지는 거지. 그럼 여기도 1.5%니까 150 하고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하니까 얘가 얼마야? 30이 나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 내용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어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계산도 꽂혀가지고 막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결론. 취득세는 얼마라는 얘기? 결국은 취득세는 얼마라? 아, 2%가 아니라 금액이 얼마냐? 취득세 계산은 얼마? 아, 취득세가 얼마냐고요? 얼마? 350? 350? 350이죠. 속으로 난 400일 하는데 안 하길 잘했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를 합해가지고 400 그러면 안 됩니다. 얘가 취득세고요.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고 얘가 지방교육세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다 풀어놓고 취득세는 그랬더니 또 합해서 400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푸른 사람이라 해서 이걸 다 풀었다 해서 그 사람이 이걸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아니죠. 꼭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 풀어놓고 틀린단 말이죠. 왜 그래요?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공부를 하면 책 보고 달달달 외웠어요. 그럼 내가 이걸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 한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풀어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느낌에는 이만큼 아니까 탁 그럼 답을 맞춰야 되는데 틀린단 말이에요. 봤더니 이게 이렇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과거에도 나온 적 있어요. 옛날에 18회 때인가 등록세에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했죠. 그때 문제 지문이 뭐였냐면 등록세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등록세는 그럼 뭐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말하면 취득세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얼마 해야 돼? 350 그랬는데 그때 당시 거의 대부분이 400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부가세를 붙인 거예요. 아니죠. 취득세는 350, 동특세 20,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30. 취득세 및 부가세 합계액은 그럼 얼마? 40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 틀린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알긴 알아. 근데 답은 이상한 걸 고르는 거죠. 잘못 생각해요. 2% 부족한 거지. 그거를 우리가 문제 풀면서 자꾸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잘하면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실수가 줄어들거든요. 실수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건 맞춘다는 거죠. 그럼 60점 맞을 수 있다. 그죠? 17번은 그러니까 정답은 뭐 틀린 거 그랬는데 종부세는 농특세 20% 내고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3번의 농특세는 표준세를 얼마로 곱해라? 2%만 곱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등록세 및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 양도세는 납부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땡 틀렸죠? 얘는 뭐? 부가세는 감면의 경우만 농특세 20%.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그 세목에 부가세는 몇 개가 있을까요? 부가세. 부가세 몇 개가 있어요? 부가세 몇 개? 종류. 금방 외우기만 하고 뭔지 모르죠? 부가세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뭐뭐? 농특세하고 그 2개밖에 없어요. 걔네 2개만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5번에 양도세가 나왔어요. 지방소득세라고 나왔죠. 근데 걔가 부가세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이해 불문하고 얘는 틀린 거예요. 왜? 일단 지방소득세는 뭐가 아니야? 부가세가 아니에요.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 2개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2개만 부가세인 거죠. 자, 그럼 얘가 비율이 공부할 때 부가세는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울 때 취득세는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등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20%, 농특세 20%, 그 다음에 뭐 종부세 20%, 양도세도 농특세 20%. 자, 그럼 비율이 나오죠. 10%, 20, 20, 20, 20 이렇게 있어요. 이거 외울 때 숫자를 외울 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 10, 20, 20, 20, 20이에요. 그럼 이렇게 공부해요? 얘는 10%, 얘는 20%, 얘도 20%, 얘도 20%, 얘도 20%, 얘도 20%. 공부 되게 쉽죠? 왜? 20, 20, 20, 20.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문제 탁 풀면 못 풀어요. 공부는 되게 쉽게 했어. 근데 문제 풀 때 나왔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이 중에 하나가 10%가 있는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뭘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10%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20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나중에 문제 나오면 어차피 문제가 나오면 다 20일 거 아니에요. 하나만 10일 거 아니야. 그럼 걔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몰라도 어차피 지가 알아서 나올 거 아니야, 20으로. 그러니까 10인 걸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막 똑같다고 하면 20을 각각 외우면 공부할 땐 되게 편해요. 왜? 똑같으니까 읽기만 하면 되잖아. 20, 20, 20, 20. 근데 나중에 문제를 못 푼다니까요. 그거는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그럴까 봐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세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세 그랬죠. 그럼 얘가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돼 있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뭐가 있어요? 이거를 세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걸 다 고르려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자신 있는 거 찾는 거죠. 일단 뭐래요? 지방세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보면 전부 다 지방세, 국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거. 부가세. 아까 제가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다 했잖아.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 그럼 답은 2번하고 3번 중에 있습니다. 근데 기억번에 뭐라고 돼 있어? 지방세. 답 몇 번이에요? 2번이지, 2번이지. 그럼 내가 목적세는 몰라도 얘는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건 최대, 물론 정확하게 지방세, 목적세가 두 개인데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이러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목적세는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 활용하는 있는 거 활용. 그럼 지금 부가세 종류가 두 개인 것만 알면 얘는 금방 목적세가 뭔지 몰라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죠.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그렇죠? 지방세, 목적세는 두 개입니다. 지방교육세하고 그 지역자원 시설세 두 개죠. 근데 그 중에 부가세인 것은 뭐다? 지방교육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거 푸시면 됩니다. 푸시면 되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1페이지 23번에 보면, 자, 이게 재작년이니까 그 전년도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지문인데, 얘도 보세요. 2017년 5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은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르래요. 자, 이 문제도 풀 때 한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용권 한번 풀어보시면 어떻게 풀면 돼요, 이거? 딱 박스. 기억번에 뭐 나왔어? 자, 재산세는 보유 취득과 관련 있나요? 없죠. 이건 다 알고 가는 거죠. 자, 그럼 문제 그 다음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봐봐요. 이걸 문제를 이렇게 푼다. 기억번은 얻어는 아니고 보유니까, 농특세는 물음표 좀 생각해보고, 디귿은 X 보유세니까, 그리고 리을은 얘도 X, 인치세는 얘는 또 뭐지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뭐 이거나 많아져. 자, 그럼 이 말의 뜻은, 자, 저 같으면 이렇게 풉니다. 기억의 재산세. 자, 얘는 취득과 관련 없죠. 자, 그럼 밑에 기억하는 순간 기억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밑에 탁 잡았더니 1번, 2번, 3번은 답이 아니요. 일단. 그럼 나는 기억만 하나 딱 보고 바로 봤더니 확률이 50% 올라갔죠. 4번하고 5번. 근데 4번, 5번에 니을하고 미음은 공통이에요. 그죠? 그럼 답은 니은이냐, 디귿이냐? 디귿에 봤더니 뭐 있어? 종부세. 얘 들어가면 안 되잖아. 정답은 4번이죠. 그럼 얘는 내가 취득 관련 조사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보유 관련 조세, 재산세, 종부세 두 개 가지고 이 문제의 답을 맞출 수 있죠. 왜? 보유 관련 조세인 기억하고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밑에 중에 기억, 디귿이 안 들어간 건 하나밖에 없다. 몇 번? 4번. 그럼 내가 농특세, 지방교육세, 인치세가 취득 관련 조세인지를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는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막상 시험에 갔을 때 이런 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막 일단 보고 재산세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농특세보다 머리 지진다는 거예요. 농특세 기준가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막 시간은 엄청 걸리고, 결국 문제는 막 엉뚱한 거 찍는 거예요. 막 기억 들어간 건 답이 아닌데 막 2번, 3번 찍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보유 관련 두 개 가지고 풀 수 있죠. 농특세는 부가세잖아요. 취득세, 부가세. 그죠?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지세는 사고 팔 때 되는 거예요. 취득과 양도할 때 계약서 쓸 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취득 관련 조세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보시면 된다. 그럼 답은 뭐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별거 아닐 것 같죠. 그죠? 이 정도만 나오면 그대로 듣지 않아? 이 정도만 나오면 조금 하면 어떻게 해볼 만한데? 그리고 그렇게 나와요, 시험이. 근데 그걸 못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어려운지 문제가 하나하나가. 그죠? 그저 바라만 봐도, 그죠? 그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 왜 작아지는지. 그 노래가 막 생각나죠? 문제만 딱 보면 봤어요. 막 떨리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그죠? 자, 넘어가서,
나머지는 뭐 거기 뭐 징수방 뭐 이런 것들은 짝수반 할 때 쭉 풀 겁니다. 홀수반은 크게 없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가산세, 가산금 얘기 다 넘어가시고 저 뒤로 가서 문제를 한번 27페이지 3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 35번. 그 가산금 얘기 나오죠? 가산금. 뭐 이거는 뭐 계산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가산금이 뭐예요? 가산금이란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한 지나고 안 냈을 때 계속해서 안 내면 추가로 내는 게 있습니다. 가산금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다?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35번 문제는 얘가 재산세가 5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11월 22일에 돈을 냈답니다. 그죠? 자, 근데 건축물이니까 납기가 언제예요? 건축물이니까 납부기한 이번 달 말이죠? 7월 31일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때까지 내야 되는 얘가 돈을 언제 냈어? 11월 22일에 냈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이때 가산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가산금 구해 보겠습니다. 가산금은 일단 일반 가산금 무조건 내야 되죠. 몇 프로? 3%. 기한 내 안 내면 무조건 3% 붙죠. 그럼 50에 3%. 그죠? 이렇게 돼요. 3호 15. 15,000원. 있죠? 중가상금 내야 되나요? 자, 중가상금은 뭐라 그랬어요? 기한 지나고 얼마 지날 때마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얼마씩? 1.2%씩. 자, 근데 중가상금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얘는 50만 원이니까 무조건 내야 되죠. 자, 그럼 50에 얼마? 1.2%. 몇 개월 지났다? 개월 수는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3개월. 얘가 만약에 계산이 나오면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다 여기서 틀릴 거예요. 개월 수 따지는 것 때문에. 그죠? 여기서.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문이 중가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그 달이 지나면 그 다음 달에 그 전달 지난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달에 1.2% 추가해서 부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2%가 추가되려면 그 달이 뭐 해야 돼? 지나버려야 돼요. 안 지나면 부과를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얘가 11월 달에 됐으니까 납부가 7월 30일이니까 8월 달 지났으니까 1.2%. 그죠? 9월 달 지난 거 1.2%, 10월 달 지난 거 1.2%인데 11월은 안 지났잖아요. 그냥 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되지. 4개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가 30일, 11월 30일 상관없어요. 왜? 지문 자체가 날짜로 가는 게 아니라 개월로 가니까 그 달이 지나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얘가 4개월이 되려면 언제 내? 12월 1일에 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4개월에 왜? 11월 지났으니까. 이게 그 개념이거든요. 그럼 얘가 그러면 3개월인데 30일 이러고 막 그러면 5개월, 4개월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말 그대로잖아요. 1개월 지날 때마다 지난 거에 대해서 1.2%가 추가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인 거죠. 얘가 3.6%죠. 그죠? 여기서 계산이 안 돼요. 50에 3.6%. 얼마예요? 9, 35, 5, 6, 9, 35, 5, 6, 30.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 100만 원으로 해. 그럼 100만 원은 36,000원. 반땅하면 18,000원. 안 되면 그렇게 뭐 자기 알아서 하면 되죠. 사한수에 틀려요, 사한수에서. 자, 근데 이게 말씀드렸죠. 자기는 근데 이런 사람이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어요. 나 짜증나고 이해가. 그거는 자기하고 사대가 안 맞는 거야. 제가 말했죠. 그건 자기하고 궁합이 안 맞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헤어져야 돼. 지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옛날에 결혼을 나갈 때 부모님이 뭐라 그랬어? 니네 둘이 궁합이 안 맞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그때 웃기는데 막 우겨가지고 했거든. 지금 무슨 생각 들어? 그때 엄마 말 들을걸. 이런 생각 안 들어? 안 들어? 행복해. 그때 잘한 거야? 우기고 결혼하기 잘한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안 늦었어. 지금은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저기 궁합 안 맞으면 어떻게 얼른 헤어져. 여기. 그죠? 후회하지 말고. 그죠? 이거는 뭐 굳이 자기가 이게 너무 이해 안 간다 그러면 얘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상처가 큰 게 뭐냐면 내용이 굉장히 누가 봐도 난이도가 높아. 그러면 나도 모르고 모르는 게 별로 창피하지가 않아. 왜? 쟤도 모르거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들을 때는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근데 남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아. 나만 이해를 못해. 그럼 짜증나는 거야. 이거 상처가 커. 그러니까 이는 뭐야? 얘는 나하고 궁합이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얼른 헤어져야 돼. 얼른. 그죠? 그게 최선이야. 그죠? 궁합이 이렇게 뭐
그죠? 저도 우리 어머님이 그런 거 몰래 가서 전보의식으로, 우리 어머님 다 그러잖아요. 그래, 몰래 가서 전보의식으로 그거 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저를 봤더니 뭐 어쩌다 막 얘기하세요. 저 되게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몰래 가서 보시는 거야. 나한테는 얘기 안 해. 뭐 누나나 막 동생한테 얘기해. 그렇게 결국 나한테 다 들어줘. 엄마가 전 봤는데 오빠 이렇대. 그럼 뭐라고? 엄마 또 전 봤어? 막 그러면. 그죠? 그 궁합이 참, 그죠? 다 필요 없어. 그죠? 인내력을 가지 않으면 결혼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 우리 처제가 이제 결혼한다 그러는데 9월달에 참, 그죠? 깝깝합니다. 그죠? 막내 처제가 이거 결혼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상견례하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좋아 죽어 지금 막 지들끼리는. 내가 속으로 뭐라는 생각인데 좋을 때다. 그죠? 좀 지나봐라. 이제 그런 생각하죠. 자, 35번은 그러니까 뭐예요? 가상금은 15,000원이고 중가상금은 18,000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페이지 가면 39번에 자, 조세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굳이 꼽으라면 여기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거는 총론 부분 공부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되죠. 성립 시기. 자, 언제 내가 법적으로 세금 납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이거는 그나마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그래서 이 성립시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 무대뽀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개념상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거라겠죠? 취득했을 때. 그럼 얘는 취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낼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 성립해?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등록세는 언제 낸다겠죠? 등기등록 할 때 내죠. 등기등록 안 하면 안 내죠.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해? 등기등록 할 때 성립한다. 이거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지. 그대로 가면 되니까. 자, 재산세는 항상 언제 하겠어요? 재산세는. 얘는 과세기준이래. 항상 과세기준이래. 얘가 딱 나왔다 그러면 얘는 1타 쌍피도 아니고 1타 세피입니다. 점수 난 거죠. 거의 반은. 그죠? 뭐요? 재산세 나면 누구도 있어? 종부세.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종부세. 그죠? 얘도 과세기준. 그럼 얘 또 뭐 있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얘가 뭐예요? 재산세 병기고지 세목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지역자원 시설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거야? 재산세 낸 사람 중에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 다 뭐예요? 똑같이 과세 기준일. 이 세 개 똑같이 그냥 한꺼번에. 그죠? 여기고. 팔면 소득세를 내죠. 소득세. 그죠? 자, 여러분 팔면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아직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양도소득세 어디 들어가요? 양도소득세법이 있다 없다? 종합소득세법 있을까 없을까요? 종합소득세법. 양도소득세법은 없어요. 종합소득세법도 없어. 뭐만 있어? 소득세법이 있다니까. 소득세법. 이 안에 8가지 소득이 있는 거죠. 그중에 6개를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나머지 2개가 뭐라겠어요? 퇴직금 받으면 퇴직소득세,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도 어디에 들어가? 소득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소득세는 이런 거 돼 있죠.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인 기간이다. 그러니까 네가 소득이 발생하면 이 기간 동안에 발생된 걸 몽땅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 라고 기간을 정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기간 그래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가 직장 다니면 정산할 때 연말정산을 하느냐? 왜 분기도 아니고 반기도 아니고 법으로 과세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뜻은 뭐라겠어요? 1년치 몰아서 한꺼번에 세금을 몰아서 내라 그런 얘기죠. 연말에 가서. 그러니까 연말정산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다? 이처럼 과세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애들은 그 정해진 과세기간이 끝나야지 성립이 된다. 그래서 과세기간 있는 애들은 뭐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료할 때 성립이 된다. 그래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 있죠. 물론 기간은 다르지만 얘는 6개월 단위로 가니까. 그죠? 그리고 법인세도 있습니다. 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죠. 하지만 이거 셋 다 뭐가 있다? 법으로 정한 과세기간이 있다. 그럼 셋 다 뭐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했을 때, 끝났을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도 세 개가 똑같은 거죠. 그럼 저는 상속세는 있죠. 상속세는 항상 언제야? 얘는 뭐 돌아가신 날에 무조건 안 돌아가서 상속이 안 되니까. 증여세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증여세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니까 그죠? 준다겠다 안 준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로만 주면 안 되고 얘도 취득세처럼 내 손에 들어와야 될 거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뭐다?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인지세. 그죠? 얘는 과세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거니까 과세문서 작성할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뭐 있어요? 농특세하고 부가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그 얘네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부가세잖아요. 그럼 부가세라는 뜻은 뭐야? 자체적으로 과세를 못하니까 본세에 덧붙여 내는 세금이죠. 그러면 얘는 원래도 그래서 덧붙여 내는데 얘가 자체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될 리가 없죠. 그럼 결론 무슨 얘기야? 원래 성격대로 그 본세, 과표가 되는 그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 붙으면 취득세 성립할 때 성립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붙으면 종부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둘 다 부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외울 때 개념을 어떻게 해야 돼? 부가세라는 개념에 초점을 둬가지고 얘가 부가세가 덧붙여내는 세금이니까 자체적으로 과세를 못하니까 성립 시기도 자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부가세 원래 성격대로 본세 따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게 따지면 얘도 비슷한 개념이죠. 가산세. 얘는 뭘 안 했을 때?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붙는 거죠. 그럼 얘도 뭐다? 가산할 국세,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다 추가로 한두 개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수시 부과하는 조세. 그러니까 뭐 재산세 같은 게 누락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 바로바로 부과한다 했죠. 이런 조세는 그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죠? 자, 취득세는 취득하고 60일. 땡 아니죠? 60일 아니죠. 또 언뜻 보면 60일이 어디서 많이 나오니까 취득세에서 맞췄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언제다? 취득할 때. 그치? 1번, 답이 1번이네요. 뭐 이렇게 나오면 금방 풀겠죠? 까짓까 뭐. 그치?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갑자기 1번 읽으면서 뭐라 그래? 그래, 취득세 60일. 이러고 있는 거야, 갑자기. 그럼 틀리면 뭐라 그래? 뭐가 셨네비래. 틀리면 할 말 없으니까 내가 뭐가 셨지? 이걸 내가 이렇게 했을 거야. 뭐가 셔, 시기는. 그죠? 2번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등록시는 등기등록할 때,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별거 아니죠? 있는 대로 그다음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풀면 돼요. 이거 뭐 필요 없어요.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45번. 자, 여기 보시면 성립 시기가 있어요. 그럼 뭣도 있다? 확정. 그러면 얘는 확정은 언제 되느냐? 확정 시기가 나와요. 이건 간단하다겠죠? 확정 시기는 뭐만 알면 된다? 신고납부 조세냐, 부가주의 조세냐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다? 내가 알아서 신고하라고 나한테 의무를 주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끝. 이번 달에 재산세 나옵니다. 그죠? 이번 달 7월 16일이 납부기한이니까 납기기시 5일 전에 발부하니까 10일이나 11일 정도 되면 원주시에서 뭐예요? 여러분한테 집으로 고지서 보내겠죠.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이미 거의 결정됐겠죠. 날짜가 다 됐으니까. 그러면 20만 원 이렇게 됐어. 그럼 그 20만 원은 누가 결정한? 내가 한 거 아니죠? 누가? 과세권자가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부가주의 조세는 누가?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신고했을 때, 얘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여기 조심할 건 뭐다? 이 두 개. 그죠?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 나와요. 그런데 얘는 확정식이 언제다?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속 증여세는 원래가 정부 부가가세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어떻게 한다 했어? 국세청에서 신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조사해서 걔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결정을 해야만이 확정된다. 그래서 그 두 개만 조심하면 됩니다. 확정 시기는. 상속 증여세는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그러면 안 되고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이래야 된다.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지금 4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틀린 건 그랬죠? 1번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맞죠? 종부세. 2번 취득세와 이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맞나요? 3번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표세액을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맞나요? 맞아 틀려? 제가 이 문제를 보세요. 이 3번을 딱 보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틀렸다는 거야. 왜? 소득세는 언제야? 과세기간이 종료했을 때. 근데 신고했을 때 틀렸대. 본인이 틀린 거야. 문제를 잘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이건 성립식이 물어보는 게 아니죠.
뭐 물어보는 거야? 확정 시기 언제? 속도도 신고 나쁘니까 언제?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맞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얘는 성립시기니까 얘는 과세기간이 종료했을 때 끝났을 때인데 신고했을 때 그랬으니까 너는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결국 그러면 이 문제도 이렇게 내면 내가 볼 때는 3번을 이걸 틀렸다고 하는 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정답 3번 딱 쓴 사람이 있다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죠? 확정 맞죠? 4번 재산세는 과세권자와 과표세액을 결정할 때 뭐한다? 확정된다. 맞죠? 확정되니 확정시기 맞잖아요. 얘가 성립시기 뭐라고 하면 돼? 과세 기준이 그러면 되죠. 근데 이건 확정. 5번 등록세는 등록하는 때. 여기까지 읽고 또 그래 너는 등록세니까 등록할 때. 맞아. 그럼 안 되죠. 왜? 뒤에 확정된다 그랬잖아. 이건 뭐요? 성립시기잖아요. 얘는 언제 확정돼? 등록세는? 언제 확정돼? 신고했을 때 확정돼. 신고했을 때. 그죠? 죽겠죠? 머리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정신 없을 거예요. 문제풀이 들어가서 다른 과목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시죠, 지금. 마음은 쫓기고 시간은 돼가고 이제 저기 이제 저부터 좀 있어 100일, 7월 20일인가 21일이 100일이죠. 그때부터 막 날짜 하나 넘어갈 때마다 막 쫄림쫄림해서 막 심장 쪼그라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죽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 많이 여유 있다니까. 근데 말했잖아. 엊그제 오신 분이 3개월 되셨는데, 3주 되셨는데 오셔가지고 1, 2차 다 하시는데 와가지고 공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하시더라니까. 근데 괜찮다고 열심히 하시면 붙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아주, 그죠? 아주, 그죠?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못 붙으면 이상할 정도로 좋은 조건들. 그죠? 그 마음을 졸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죠? 실수만 줄이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했다가 뒤에 47번부터 하겠습니다.